함은경 후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예, 아주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원래 생선 장수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6시 경매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은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잠이 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아, 중간중간 토막잠을 자니까. 사실은 이제 편하게 자기는 좀 어렵죠. 저녁에 자면서도 내일 아침 생각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잠이 깨고 그러실 텐데 정청래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 또 사실 잠을 자꾸 깨게 되죠. 네, 웃고 넘어가시네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서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말이 있죠. 상인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지 생활 현장에서 매일매일 물건 하나하나 팔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땀과 고뇌가 있죠. 사실 10원, 옛날에는 10원, 20원, 30원짜리 물건을 파는 상인들 많이 있었죠. 뭐 지금 이제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뭐 여러 중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어쨌든 다 상인들이죠. 그 상인들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무게, 예. 근로자 못지않죠. 그 문제 한번 좀 먼저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2016년 군산에서 예. 생선 장수도 하다가 네모 선장이라는 또 이제 가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횟집도 운영을 하셨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좀 이상한 정책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물론 후쿠시마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만 그때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당시에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다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제가 이제 그 군산에서 생선 장사를 해 왔는데요. 주로 저 사진은 이제 민어. 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예, 민원. 민어를 회를 떠가지고 필렛 덩어리로 해서 저 네이버에 네모 선장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할 때는 제가 직원을 5명 정도 뒀는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갑자기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가장 일용직이나 뭐 이게 최저시급을 올리는 건데 사람들이 이 최저시급만 올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 위에 등급의 뭐 주방 보조, 주방장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의 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부터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즉 장사가 되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그 더 나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급격하게 그냥 강제적으로 올려서 사장 보고 네 돈이라도 내놔서 직원 월급을 내놔라 이렇게 경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갖고 민주당이 난리를 쳤는데 제가 그때 나가서 그랬어요. 예. 이거 6개월만 지나면 이런 얘기가 있겠느냐. 6개월만 지나면 후쿠시마의 후자도 아무런 말도 안 나올 것이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건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한 그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될 소재였을 뿐이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들 김치 드실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젓이나 그게 다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있습니다. 미역국이든 다시마든 국 끓일 때 쓰는 거 있죠? 다 그게 바다에서 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 먹는다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야기를 저도 이제 종종을 하고 함은경 후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사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장사를 한다는 것, 상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후보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제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상인으로 살 때는 서로 거래가 성립해야 되는데
거래는 서로가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과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거래 조건이 서로 맞는 자유계약 조건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강제 노역이나 또는 불리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건 지금은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노동권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성공이나 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거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걸 삶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뭐 대표되는 여러 이제 좌파 권력이 있었죠.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 뭐 좌파 시민단체 권력, 운동권 출신들의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카르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 뭐 이런 돈들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운동권 출신들 뭐 참여연대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중요 보직이나 공공기관에 여러 보직에 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함은경 후보는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이력에 있어서나 그 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당한 상징적 인물, 뭐 일부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대부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해갈 때 그들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선거에 그전에 나가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라든지 이럴 때 대부분 여의도 언저리에서 놀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언저리에서 서로 인연과 끈을 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체질상 제 힘으로 제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했지 그런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20년 동안 정치꾼으로 있었던 거죠. 중간에 떨어졌을 때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생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 발언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작년에 민주화운동 동지를 결성을 하셨죠. 네. 그 민주화운동 동지를 결성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거는 게 86 운동권 청산 또는 운동권 정치 청산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되기 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는데 운동권 정치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23년 작년 8월 15일부터 15일 날 민주화운동 동지를 구성을 하고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이야기들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르게 그걸 접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없애자 뭐 이런 감옥에 집어넣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든 간에 미래 세대에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정치든 뭐든 이런 것을 정치를 통해서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과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역사관을 유포한 게 맞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만든 나라, 잘못된 나라, 즉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지 않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었고 그 사고방식에서 똑같은 정책, 똑같은 세계관으로, 똑같은 노선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예. 운동권의 이제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거나 그 중에서는 상당수의 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을 특히 이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이건 아니었구나. 뭐 구소련의 몰락 전후로 그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많죠. 그 후에 네.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실체를 알면서 또 바뀌었는데 네. 이 생각을 바꾼 이념을 바꾼 사람도 있고 정치적 선택의 어떤 문제를 바꾼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운동권들은 보통 변절자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뭐 전향 이렇게 사상적 전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후보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사상적 전향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향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바뀌면 생각도 바뀌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전향이라는 의미에서 좌에서 우로 바뀌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좌에서 우로 바뀐 게 맞습니다. 즉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노동자 중심주의라든지 국가 경영 국가나 공기업 공공 부분을 확대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좌파적 사고방식에서 아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골고루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서 서로 누릴 걸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더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사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변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절개를 지키는 건지 그건 좀 제가 어디에 좀 충성하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김일성에 뭐 충성한 적도 없고 김정일에 충성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변절이다 이럴 땐 참 봉건적이고 조선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조국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이제 우리 함은경 후보께서는 이제 학교를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셔서 82년도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셨죠. 예. 당시에 이제 서울대 법학과였나요? 예. 조국이 있었죠. 예. 근데 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산호맹 사건으로 뭐 산호맹의 직접적인 관련자도 아닙니다만 산호맹에 산하 있는 사회과학연구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일부 활동을 했다는 걸로 해서 산호맹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산호맹 시절의 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죽창가를 주장했던 조국 2019년에 가장 좀 크게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입시비리 주범의 조국 대체 조국은 어떤 모습의 조국입니까? 뭐가 이렇게 달라요? 조국 여러 모습이에요? 아, 저는 뭐 그 학교 다닐 때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선거할 때 갑자기 제 출판기념 때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 출판기념이 왔는데 잠깐 앉아있다 가긴 갔어요. 갔는데 뭐 그 인연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대 교수이고 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독재라는 말을 써가면서 자신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용으로 자기 명예회복용으로 정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또다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정치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됐고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허울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인물 더 여쭤봐야겠네요. 조국만 물어보면 조국 좀 다른 사람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뭐 알고 계십니까? 인연이 있습니까? 아, 임종석 시장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하기 뭐 조금 불편하신가요? 뭐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마당에 뭐 불편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 결과적으로는 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잔류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에 관해서 주장이 있고 분석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재인 지금의 뭐 행보뿐만이 아니고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정당까지 모두 아울러서 완성된 시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고요. 예. 그때보다 더 나쁜 버전, 더 나쁜 버전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큰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그 외피를 쓰고 사실은 중국 편향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서 우리 대한민국 생존에 위협을 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좌파 경제 노선에 의해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그다음 부동산 폭등이나 이런 문제로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86 운동권이라고 한 사람들의 무능,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이 이 무슨 정치로 다시 한번 재개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몇 차례 조율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포 의뢰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지난번에 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성동 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과 후보께서 함께 한 자리에 계시는 사진이 나와서 야 김성동 전 위원장이 좀 섭섭해서 혹시나 네 분 일어나 갈등을 일으키나 했던 분들은 좀 가슴을 쓸어내는 분들이 좀 적잖게 있어요. 예.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은경 후보가 저 상황을 만들었거나 한동훈 의원이 만들었다면 야, 저 상당히 전략적으로 상당히 저걸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뭐 그 상황을 꼭 설명하지 않으셔도 한동훈 위원장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 뭐 마포 의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요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마포를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망설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무슨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올림픽처럼 4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에 출전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이미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왔던 분들에게 너무 폭압적인 우선 공천이나 전략 공천으로 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포 정당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봉사는 출마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에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네. 출마해 주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무슨 정치에 뭐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마포를 지키면서 갈고 닦았던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갈밭을 갈아서 옥답으로 만드는 그 상황에서 제가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김성동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김성동 위원장의 마음을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비타민님은 원희룡 전 장관 함은경 후보 응원하면서 함은경 씨를 강남에 보내주시지 왜 마포에 좀 속상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당에 제가 이제 뭐 저가 쓸모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번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김기현 당대표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회를 갖는 게 더 훨씬 중요하고 전문가나 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조국이나 이런 사람이 또다시 신당을 만들 것 같은데 당을 만들겠다고 나설 텐데 그럴 때 혹시 공격수로 내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인으로서 요청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권하셨고 그걸 마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왕이면은 세다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재명은 원희룡 선수가 가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고는 제가 붙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다음 처음 얘기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렇게 거친 논쟁이 진행될 때 예. 우리 함은경 후보께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집중 보도가 많이 됐는데 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물리학을 공부하신 거, 예. 물리학을 공부하신 과학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이런 과학을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이런 사실관계라든가 감정 판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물리학을 뭐 제대로 공부하지를 안 해가지고, 예. 예, 뭐 학교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으로 해서 저를 졸업을 시켜줘서, 그것은 뭐 제가 물리학자다 이렇게 물리학도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아닌데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승복,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거기 문제가 됐던 삼중수도는요, 삼중수도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농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제일 높았을 때는 수소폭탄 실험입니다. 바다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부터 가장 높았고요. 반감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후쿠시마에서 뭔 일이 터져가지고 무슨 또 농도가 높아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 원전에서 쓰나미로 그 파괴됐을 때 이미 어마어마한 지금보다 몇만 배나 많은 그 양이 그리고 처리하지도 않고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쏟아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해역에 남해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쳤냐? 하나도 안 미쳤습니다. 이게 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쭉 돌아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희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그 과학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지나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예. 세상에. 그래서 제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고 사실은 이건 반일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거고 조국이란 친구가 그 친구가 제가 그때 표현을 뭐라 그러면 제가 미쳤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많이 미쳤냐 했죠. 예. 예. 아니 나라의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청와대 중요한 간부이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일본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런 반일 선동을 일삼는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처신할 태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본 운동권 정치와 정치 현안을 다뤄봤는데요. 네. 정청래 지역으로 한번 마포을로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마포을에 사실은 이제 후보로 거명됐을 때 예. 그리고 뭐 단수 후보로 출마해봐라 이렇게 제기됐을 때 당시 솔직한 심정은 어땠어요? 이렇게 뭔가 쿵 했습니까? 아니면 올 게 왔다 이런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정치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뭐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굳이 계속 사양을 했던 건데 우리가 그 마포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민경우 후배가 거기 출마한다고 했을 때 잘 되기를 바랐고 김경률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잘 되기를 바랐고 또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나오길래 다른 사람들이 바꿔서 지금 하는갑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김경률 사퇴하면서 저한테 그 짐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실 내심으로는 바랬는데 네. 그런
그 어차피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아 그냥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이다. 네. 예. 가을이님이 내 동생도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 즈음엔 물리학과가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과였죠. 예, 80년대 초반에는 특히나 물리학과가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 천재들이 많이 간다고 했죠. 사디오 마네님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진실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예, G 스티브님, 그렇죠. 서울대 응용수학과도 천재들이라는데, 그런가요? 예, 천재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그 정도로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진짜 가서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천재라고 하는데. 예. 예, 공부 잘하는 머리, 정치 잘하는 머리, 또 소설 잘 쓰는 머리가 또 있긴 하죠. 예, 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하문경무께서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군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정청래를 저격을 했는데 이 마포 구민들의 품격에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에 대해 실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옛날 낡은 역사관과 세계관, 그 다음에 뭐 입장, 노선, 정책,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을 벌린 사람이 조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이재명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무슨 북한의 수령 옹이 하듯이 옹이 결사옹이 뭐 그런 표현 쓰던데. 예, 결사옹이라고 하죠. 예, 결사옹이 하듯이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민주화 운동 경력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저런 사람들이 과거 사실상 87년 6월 항쟁 때 내 손으로 대통령 뽑자라고 그런 요구, 민주화 요구에 같이 했던 길거리에 데모도 하고 스크럼도 짜고 박수도 치고 물도 떠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모욕이다 이거. 예?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 사람들의 자신의 과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청래 의원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마포 구민들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면 마포 구민들의 한결같이 마포구의 대변자로 정청래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구민들의 자존심을 이번에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후보께 생각할 때는 예. 함은경과 정청래 이런 대결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을 때 언론에서는 자꾸 운동권들의 예를 들면 대결 구도 이렇게만 자꾸 조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 저격수 함은경, 운동권 정청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포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이 정청래와 함은경의 어쨌든 선거니까 대결 구도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보여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처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건 운동권 매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40년 전 얘기고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생업에 종사해서 제가 이 어려운 점, 우리가 물건 팔더라도 사실 제가 아구, 물메기 뭐 이런 거 다 손질해서 제가 다 팔았는데 홍어 네. 이거 뭐 아구 한 마리 손질하면은 뭐 한 3,000원 남도록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구 손질하면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20년 동안 정치꾼으로서 역할을 한 거니까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함은경.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항상 자기 위치에서 발언했던 함은경. 누가 더 선명하고 누가 더 깨끗한지 그것을 대비하는 걸로 선거 구도를 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40년 전 이야기로 구도를 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사명입니다. 예, 그런 것에 입각한 구도를 짜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옷 뒤에 보니까 생선장수 함은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제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네. 생선장수 함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상인이라는 거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인의 감각, 현실 감각을 생선장수 함은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마포 의뢰 구체적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마포 의뢰는 예. 뭐 대학교도 있습니다. 홍대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강대도 있고 연세대, 이대 그 어쨌든 마포와 서대문 일대의 대학들 그 직접적으로는 마포 의뢰 홍대도 있고 방송들이 많죠. 방송국들도 많고 언론사들이 많고 망원시장, 월드컵 경기장, 농산물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또 생활 거점이 될 만한들도 많이 있고 문화와 방송과 같은 어떤 직업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지역 사람들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충청 사람들, 충청인들, 호남인들, 출향인들도 상당히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포에 대해서 마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좀 희망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 제 고향 군산이고요. 예. 마포도 그런 곳입니다. 예. 이 바다와 강이 만나면요, 바다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바깥으로 멀리 나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마포라고 하는 입지 조건이 국제적인 이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노선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노선. 응?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노선, 개화 독립파들이 추구했던 그 노선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생존 노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해양 세력과 연대해서 무역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번영할 수 있다. 그 노선이 바로 이승만의 독립 노선이고 그 해양 세력,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또한 마포이기도 합니다. 마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홍대거리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성과를 날리고 있고 우리가 상암 DMC라고 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메카입니다. 마포에서 보면은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제일 인구 비율이 높은데요. 그것은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연관이 많습니다. 즉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배포하고 이런 관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포와 홍대거리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놓고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마포로 만들면 망원 1동, 성산 1동, 망원 1, 2동, 성산 1동, 서교동까지 또 홍대 거리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가장 최계 첨단, 세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마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의 역동성 홍대의 거리에서부터 상암동에 있는 그런 미디어, 방송국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인 구상을 볼 때 미디어 컨텐츠를 집약적으로 네. 뭔가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지금 생각 구상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많이 가 있군요. 예. 우리가 저 이승만의 독립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먹고 삽니다. 바다로 멀리 국제적으로 즉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나라고요. 일본 GDP로 보면 일본 국민보다 2배 1인당 GDP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즉 뭐 아니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만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이 발목을 잡는 게 누구냐? 가장 위험한 이재명의 민주당 노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정청래 같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 발목 잡혀갖고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 기적처럼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 보십시오.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 국가에서. 중국이 대통령을 투표를 해요. 북한이 투표를 해요. 소련이 제대로 민주화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즉 선거로 민주화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이 대한민국이 가장 역동적인 나라, 가장 일하면 자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번에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쭉 지금 이제 전략 우선 이제 단수공천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마포울에 지금 이 옷을 입고 여러 지금 현장을 다니시는 거죠. 망원시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식당에도 가고. 그런데 마포 시민들, 마포을 주민들 특히 만났을 때 어떤 분 다 뭐 좋으시겠지만 어떤 분을 만날 때 솔직히 가장 편합니까? 어떤 분들하고 악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일단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난 보면서 함은경이네 하면서 정청래 좀 치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치워달라? 예. 그 12년, 그동안에 너무 창피했대요. 네. 너무 좌절감을 느꼈고, 그 막말이나 또는 막말, 그 다음에 음모론, 이런 걸로 맨날 정치하고, 그런 걸 앞장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창피했다. 그러니 제발 좀,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니 좀 잘 싸워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요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열심히 뛰고 있어서 저처럼 뛰는 사람 뭐 처음 봤다고는 하던데, 저는 아주 저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 스티븐 님이 역전의 명수, 군산의 아들, 함은경을 국회로.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펜앤마이크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앞장서서 제시하고 그 길을 이끌어 왔는데 우리 펜앤마이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양 님이 마포울에는 호남 분들의 개항을 보다 적은가 보네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척 많은데요. 예. 무척 많습니다. 근데 무척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호남 분들이 마포울에 많은 분들이 달라졌어요. 정청래한테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호남 향후회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호남 향후회 대장 역할을 한 회장께서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청래는 안 찍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불리한 게 아니고 마포울은 다르다. 뭐 다른 지역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지만 마포울은 호남 분들이 다르게 지금 정치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 시청자분께 뭐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저를 그 펜앤마이크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펜앤마이크의 시청자분들께 인사까지 하고 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펜앤마이크가 잘 돼야 자유시장 경제를 확실히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펜앤마이크도 계속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은경 후보 모시고 상인의 현실 감각, 생선장수 함은경이 어떻게 정청래를 낚시할지 이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포을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주변 지인, 친척, 친구 있으면 한 통의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한 통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한 통의 카카오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는 정청래 땡땡땡 한번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전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포울의 국민의힘 마포울 후보 함은경 후보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